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챕터는 마음의 소리라는 부분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서 마이클 싱어는 한시도 쉬지 않고 짓거리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 뭐였더라? 이런, 벌써 그녀가 저기 오고 있는데 뭐더라? 셀리? 슈? 바로 어제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참 난감하네.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그것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주절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그 말이 어디까지 맞는 걸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기는 한 걸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서 무슨 말이 들린다는 말이야? 바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목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저만큼 멀찍이 물러나서 그 짓거리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한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마음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참, 프레드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잖아. 맞아. 이런, 내가 왜 그걸 까먹어 버렸지? 난리 났겠는데 이젠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어. 당장 차를 세워서 전화할까? 아니야, 지금은 차를 세울 수가 없어. 목소리는 양쪽의 대사를 다 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것은 계속 짓거릴 수만 있다면 어느 쪽의 대사를 읊든 상관하지 않는다. 피곤해서 잠을 청하려고 해도 목소리는 계속 짓거린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아직 자면 안 돼. 프레드에게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차에서 기억이 났었는데 전화를 안 했어. 지금 걸지 않으면 아니,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전화 걸 생각은 왜 하고 있는 거야? 난 잠을 자야 돼. 이거 참, 이제 잠이 안 와. 피곤하던 것도 지나가 버렸어. 하지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잠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아니, 당신은 왜 그 목소리가 쉴 틈 없이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게 설사 위안을 주는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어수선하게 어지럽혀 놓는다. 이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찌끄려 된다.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주절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혼자서 말하고 자기가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기도 전에 뻔히 알 텐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왜 짓거리는 걸까? 짓거리는 것도 당신이 듣고 있는 것도 당신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혼자서 입씨름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 승부가 나기는 할까? 정말 복잡한 일이다. 어디 들어보자.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겠어.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알면서. 왜 그래? 후회할 텐데. 하지만 난 그 일을 사랑해. 웃기지 마. 넌 톰한테도 그랬어. 그와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은 단지 좀 쉴만한 편안한 지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것은 서슴없이 편을 바꾼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도 목청을 낮추는 법이 없다. 그저 관점만 얼른 바꾸고는 계속 떠들어댄다.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의 꿍꿍이 수는 빤히 드러난다.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는 충격을 느낀다. 그것을 입을 다물게 하려고 헛되이 소리를 질러 보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곧 그것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게 지르는 소리일 뿐임을 깨닫는다. 입 다물어. 잠 좀 자자. 넌 왜 말을 안 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는 그것의 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 끊임없는 짓그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에서 물러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그저 그 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리 기계라고 생각하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라.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말이다. 상냥한 말을 하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을 하든 조속한 말을 하든 고상한 말을 하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봤자 모두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다. 사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 말라.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그것이 짓거릴 때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게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게 하라. 그것을 몇 번 되풀이해 보라. 속으로 크게 소리쳐 보라.
자신이 속에서 안녕 하고 말하는 게 들리는가? 물론 들린다.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당신이 있다. 문제는 목소리가 안녕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만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하는 것은 목소리이고 듣는 것이 당신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화분과 사진과 책이 있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 이 중에 어느 게 당신이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느 것도 아니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저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당신이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놓든 상관이 없어요. 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일 테니까. 알겠는가? 이것은 이런저런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그것이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자신이고 어떤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객관성을 놓쳐버린다. 당신은 목소리가 좋게 말하는 쪽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싶을 테지만 그것도 매한가지로 짓거리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것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쏙 든다고 해도 당신은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신이 마음의 소리가 아님을, 당신은 그것을 듣는 자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목소리가 말하는 온갖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자신인지를 알아내려고 끙끙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이 목소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격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진정한 자신인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어느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당신은 목소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그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심해야 한답시고 고민하는 것과도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삶은 변함없이 펼쳐질 것이다. 사실 당신의 생각이 이 세상에 미치는 힘은 당신이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다.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의 생각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빠지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헛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비를 그치게 하지는 못한다. 언젠가는 당신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짓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것에 간섭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을 놓고 버리는 마음의 온갖 소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올라온다. 즉,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당초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그것이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예컨대 어떤 경우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풀어내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는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하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것이 없을 때조차 목소리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것은 이렇게 짓거린다. 저 개 좀 봐. 레브라도 종이야. 야, 저 차 안에 또 다른 개가 있네. 저놈은 옛날에 우리 개 얼룩이를 닮았어. 우와, 올드모빌도 있네. 알래스카 번호판을 달고 있어. 저건 이 근방에는 흔치 않은 건데. 그것은 사실 당신에게 세상을 중계방송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은 이미 눈으로 훤히 보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되뇌어 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것을 아주 잘 따져봐야 한다. 당신은 한번 흘낏 보는 것만으로도 사물의 세세한 내용을 그대로 파악한다. 나무를 본다면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가지와 잎사귀, 꽃봉오리를 다 본다. 그렇다면 이미 본 것을 왜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말이다. 저 말채나무를 좀 봐. 푸른 잎사귀 위에 하얀 꽃이 너무 아름다워. 꽃이 참 많이 피었어. 정말 만발하네.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해설해 주는 덕분에 주변 세상에 대해 더 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 뒷좌석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서 드라이빙을 나가는 것처럼 당신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나무는 더 이상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계의 어떤 나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고 판단하고 이름 붙인 나무이다.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에 대한 처음의 직접 경험을 당신의 생각의 세계로 가져온 것이다. 거기서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체계나 과거 경험을 이루고 있는 다른 생각들과 어우러진다. 외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마음속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상호작용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 당신이 그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든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목소리로 표현된다. 당신은 마음의 놀이터에 죽치고 앉아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주물럭거리는 일에 매우 익숙하다. 이 내면의 세계는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환경이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자체의 법칙에 발맞추어 행진한다. 목소리가 외부 세계를 당신에게 해설해 줄 때 그 생각들은 이제 당신의 다른 모든 생각들과 뒤섞여서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물들인다. 결국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여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짜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해석에 따른 당신만의 세계인 것이다. 외부 세계 경험에 대한 이 마음의 조작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예컨대 한순간에 당신이 보는 것은 무수히 많지만 목소리는 그중 단 몇 가지만 중개한다. 마음속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이다. 이 미묘한 사전 처리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현실 경험이 마음에 잘 맞는 말인지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당신의 의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외출을 했다가 추위에 몸이 떨리면 목소리가 말한다. 아우 추워.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춥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목소리는 왜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속에다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통제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거리는 것이다.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지는 못해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직 힘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몸이 추위를 느낄 때 기온을 바꿔놓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추워라고 말하면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다독거릴 수 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생각의 세계에는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외부 세계를 내부에다 재창조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대한 해설을 중단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다 마음이 지금까지 당신을 돕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현재 경험을 처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과거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맞아 떨어지도록 조직해준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만사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불안에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마음으로써 그 현실을 순하게 길들여야만 한다. 삭제. 당신이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끊임없이 짓거렸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보호장치,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바이든 당신은 삶을 그저 사는 대신 마음을 식혀서 삶의 충격으로부터 당신을 늘 경호하게 할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나 당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펼쳐내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오랫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사실 당신은 세상을 지킨다는 핑계 아래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 해낼 수 있다. 이것이 탈출로이다. 당신이 늘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그는 언제나 말이 없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짓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환상적인 내면의 여행을 향한 문턱을 넘는 첫걸음이다.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근심과 혼란과 온갖 신경증의 근원이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를 알면 당신은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상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음의 소리편 함께 했습니다. 저자인 마이클 싱어는 처음 수행, 명상을 시작할 때 이 마음의 소리,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짓거리는 소리를 인식하고 명상과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깊게 통찰함으로써 많은 또 깊은 통찰에 이른 분인데요. 이 마이클 싱어의 체화 에너지가 있는 마음속의 짓거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저의 경험을 살펴보면 관찰자가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수시로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장 정리가 잘 됩니다. 이것은 약간의 명상의 상태, 몰입의 약간의 기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나의 에너지 파장이 평화로워지고 조화로워짐으로써 일들이 순순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요. 하루 종일 내가 나와 얘기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하루 종일은 처음부터 할 수 없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 조금 힘든 상황, 좀 어려운 상황, 어떤 특정한 때에 이것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차츰차츰 이것에 대해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다. 모든 짓거림은 에고에 관한 것이라는 거겠죠. 진정한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에고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말로 떠들어댄다는 것이죠. 이 말하는 자아를, 에고를, 또 내면의 무의식의 측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히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이것을 관찰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 문제가 머물지 않고 흘러가니까요. 멈춰 서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짓거리고 있구나.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오실 때는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관통해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의 짓거림을 멈추기 시작하고 나를 관찰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란, 마음의 소리란 그것을 관찰자가 되어서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자아 성찰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마이클 싱어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